찬티가 많으면 주가가 폭락한다? 떠도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파헤치기 위해 종목 토론방 1개월치 10,000개의 작성 글을 안티일까 찬티일까? 이 글은 안티인 것 같은데? 이 글은 찬티인 것 같은데? 이 글은 안티인 것 같네? 안티 대 찬티로 분류해서 인간 지표와 주가가 어떻게 따라 움직이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찬티 작성자로 간주하고요. 반대가 찬성보다 많으면 안티 작성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살펴볼 종목은 개미들이 많다고 알려진 종목이나 요새 핫한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국내 대표 주자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개미가 무척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HLB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젠백스나 매드팩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요새 좀 핫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플리토라는 종목도 약간 AI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한번 어떤지 가져와 봤고, 마지막으로 화신테크라는 종목도 좀 찌라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떤 식의 종목 토론방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종목 토론방 토론글 10,000개의 제목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중첩되는 단어가 많을수록 여기 보이는 단어의 크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뭐 공수처, 전라도, 한국당, 약간 좀 정치 관련된 글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식 토론방보다는 정치 관련 토론방으로 좀 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삼성전자 10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는 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인간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티성 글보다는 여기 찬티성 글들이 항상 많아 보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안티성 글보다는 찬티성 글들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찬티성 글들의 개수가 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경향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다시 또 찬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삼전 토론방에는 정치 관련 글이 많은 것 같고요. 자, 항상 찬티가 안티보다 많다. 자, 주가가 상승하면은 찬티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네 번째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찬티는 조용히 진다. 자, 요게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 토론방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제가 좀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개미가 많다는 셀트리온입니다. 워드클라우드로 종목 토론방의 분위기를 살펴볼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 배당,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매, 오늘 공매도 이런 공매 관련된 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경우 공매 누적 액수가 좀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CS 증권사 이런 내용의 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공매 포지션을 많이 잡는 증권사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또 보시면은 뭐 매도하라, 매수하라, 뭐 이런 글들도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인간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경우도 매일매일 이제 여기 찬티들이 안티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주가가 이게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여기서부터 뭐 1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항상 찬티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찬티 수가 조금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셀트리온 종목 토론방 같은 경우에 공매도 관련 글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항상 찬티가 안티보다 많다. 자,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거나 급등할 때 찬티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찬티가
좀 조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미가 무척 많다는 HLB 종목입니다. 일단 HLB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워드클라우드로 종목 토론방의 분위기를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가격 150만원 해가지고 찬티성 그린 것 같네. 현재 주가가 한 10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150만원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뭐 찬티성 글도 보이고요. 자, 여기 뭐 리보세라님 요게 주요 메인 파이프라인이죠. 자, 뭐 이런 글도 나오고, 여기 네오레바라는 뭐 단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 네오레바는 여기 아랍계 뭐 네오파마와 뭐 협업해서 뭐 자회사를 설립한 고 자회사 명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글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뭐 150만원, 250만원, 야, HLB가 250만원까지 가면은 한 25배 상승을 하는 거겠죠. 뭐 이런 좀 찬티성 글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뭐 시총 5조, 현재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나요? 뭐 5년 후에 주가는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글도 있네요. 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을 예측하는 그런 글들도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매우 좀 찬티성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HLB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좀 여기 한번 폭락을 했는데, 이때 찬티성 글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2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찬티성 글이 한 1200개 정도가 달렸어요. 네, 굉장히 타 종목 대비해서 토론방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하는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찬티가 항상 많네요. 예, 찬티가 항상 월등히 안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HLB 종목은 이런 식으로 좀 인간 지표에 따라 주가 변동이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HLB 종목 토론방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 관련 글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찬티가 안티보다 항상 월등히 많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찬티 수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새 핫하다고 할 수도 있는 젠백스 관련 종목입니다.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종목 토론방의 분위기를 살펴볼 거고요. 여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 기관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젠백스의 기관 투자자들이 요새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임상 관련된 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치매, 아마 젠백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약이 아마 치매 관련된 약인가요? 아무튼 그런 임상 관련된 좀 글들도 많아 보이고요. 자, 여기도 뭐 공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공매도 관련된 글들도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외국인들 뭐 프로그램 상승, 뭐 프로그램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뭐 매수해라 이런 찬티성 글들도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HLB랑 비교하는 글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미수 몰빵, 누가 미수 몰빵을 했나 봅니다. 자, 뭐 오늘은 가자, 뭐 여기, 자, 그리고 여기 3상, 뭔가 어떤 약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 관련된 글들도 좀 많아 보이네요. 자, 다음은 인간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일단 젠백스 같은 경우에 12월 9일날 거의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토론방에 찬티수가 거의 한 1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발했는데 여기 주가가 이날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토론방의 글의 숫자들도 굉장히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뭐 여기 12월 23일 날 최저점을 찍은 후에 다시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찬티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젠백스 종목 토론방 같은 경우에 임상 관련 글이 좀 많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찬티가 안티보다 항상 월등히 많고, 주가 하락 시에 찬티가 조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서서히 찬티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매드팩토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워드클라우드입니다. 매드팩토에는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임상 관련된 글들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가를 예측하는 글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토서팁이라는 이게 아마 약의 이름인 것 같은데 이런 글들도 좀 보이고요. 또 어떤 글이 있냐, 존버하면은 이게 존버하면 좋을까요? 이런 글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마 매드팩토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신규주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공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등락폭이 있는지 그런 관련된 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상인데, 상이라고 하면 상한가 얘기하는 거겠죠? 굉장히 좀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찬티성 글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12월 19일날 이렇게 찬티성 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좀 변동이 없어서 사람들이 좀 조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12월 24일에 여기 저점을 한번 찍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찬티들이 그렇게 증가하는 경향은 좀 안 보이고 중립성 글들이 좀 의미 없는 글들이 조금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매드팩토 종목 토론방에는 내일을 예상하는 관련 글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찬티가 많긴 하지만 타 종목 대비해서 안티수가 좀 비등비등한 것 같고요. 자, 주가 하락 시에는 마찬가지로 찬티는 조용해지고 주가 상승 시에는 서서히 찬티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플리토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AI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좀 그냥 어떤 식으로 토론방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느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워드클라우드로 어떤 단어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플리토가 아마 빅데이터 관련 종목인가요? 예, 그런 것 같고, 여기 특례상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운피플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라운피플이 이게 AI 비전 관련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어서 아마 요거랑 플리토랑 조금 약간은 섹터가 좀 같이 묶일 수도 있어서 아마 비교하는 글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0배 이게 60배 이거를 사면 60배나 갈 수 있을까요? 예, 미국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는 AI 관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플리토 이런 얘기도. 자, 다음은 인간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본 거와 다르게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안티가 찬티보다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게 좀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토론 글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게 아마 거래량이 좀 적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소외주의라서 그런 건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변동이 좀 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12월 17일 저가에서 12월 18일 한번 급등이 있었는데 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안티가 많으면 주가가 오른다? 요거에 또 이 종목에는 맞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 다시 12월 23일 날 저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찬티성 글들이 많아 보이네요. 주가가 오르는데 찬티가 증가하는 경향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좀 바이오 종목들하고는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일단은 플리토 종목 토론방에는 한숨 쉬는 글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티가 찬티보다 월등히 많아 보이고요. 자, 세 번째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안티가 급격히 증가한다. 앞에서 본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찬티가 증가하는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화신테크라고 요새 좀 찌라시가 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워드클라우드로 한번 볼 텐데 좀 글의 수 자체가 많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어 수가 많진 않은 것 같네요. 자, 여기 두드러지는 게 뭐 화신테크는 네오파마라는 게 이게 아랍의 만수르 있지 않습니까? 그 만수르가 가지고 있는 이제 NMC 헬스케어라는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가 있는데, 그 글로벌 제약 회사의 유통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을 담당하는 뭐 이노와이즈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이노와이즈 코리아라는 데서 화신테크의 12 발행 대상자로 이렇게 제3자 배정으로 아마 최대 주주가 변경될 것 같아서 우회 상장되는 게 아니냐, 만수르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찌라시가 좀 있어서 최근에 좀 급등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12월 23일까지 이때가 주가가 한 여기 2,600원대였는데 거의 토론방에 글의 숫자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소외주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이었다가 아마 이때 12월 24일날 뭐 12 최대주주 변경, 뭐 우회상장 썰 이런 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해서 거의 지금 한 2배 이상을 일주일 사이에 오르게 되었는데, 찬티 수가 굉장히 오를 때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결론입니다. 화신테크 종목방에는 글이 많이 일단 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주가가 오를 때 찬티가 안티 대비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주가 급등 시에 마찬가지로 찬티가 급격히 증가하네요. 자, 찬티가 많으면 주가가 폭락한다고요? 떠도는 낭설인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르면 찬티가 증가한다. 요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하시다면 이 깃허브 주소 제가 아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접속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 .ipython 노트북이라는 파일을 하나 실행시킨 뒤에 똑같이 실행을 하시면은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 기본 사용 방법은 에피소드 1에 주피터 노트북 기본 사용 방법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네이버 종목 토론방을 긁어올 수 있는 함수를 그대로 실행을 똑같이 해주시고, 이때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코드명을 변경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종목 토론방의 날짜 정보, 그리고 토론 제목의 정보, 그리고 찬성, 반대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이 담겨있는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찬성, 반대에 따른 인간 지표 또한 똑같이 실행을 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워드클라우드 살펴보기 항목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아래와 같이 종목 토론방에 제목들을 싹 긁어가지고 단어 형태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실행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종목명 안에 워드클라우드가 들어간 형태로 시각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위에 폴더 경로를 자신의 컴퓨터 다운로드 받으신 경로 주소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인간지표별 주가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자, 똑같이 실행을 해주시면은 각각 날짜별로 안티수, 중립수, 찬티 글의 수에 대한 값의 정보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종목 코드명을 변경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각각 날짜에 맞게 종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똑같이 실행을 하시면은 맨 밑에 날짜별로 종가 정보, 그리고 각 날짜에 맞게 안티수는 어떻게 되고 중립수는 어떻게 되고 찬티수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을 병합시킨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맨 마지막 코드도 실행을 해주시면은 아래와 같이
종목 토론방 인간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 그래프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내용이 조금 신선했다든지 아니면은 좀 재미난 요소가 있다고 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